뭐 질문이 뭔데? 저 이거요. 이거 53쪽이 2번이요. 유형 몇 번? 유형 9의 2번이요. 그럼 살짝 하나 보고 할까? 살짝? 살짝? V 해봐 손들고. 유형 9번에 2번? 네. 유형 9번 하지마 왜 그래? 테리가 알아 해서. 말 잘 듣네. 이거는 자 얘는 여기 나와 있잖아.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래. 이거 니네 시험 봤던 거잖아. 시험이요? 기말고사 봤던 거잖아.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라는 건. 여기서 지금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였고 K일 때 성립하는 걸 가정해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래. 그럼 일단 가에 들어갈 거는 뭐야? 여기 가에 들어갈 거는 자, 얘를 미분하라고 하는데 K-1왜 갑자기 생겼어요? 뭐라고요? K, FX, K-1 저기 왜 갑자기? n이 K일 때는 여기다 K를 집어넣은 요게 성립한다는 걸 가정하라고. 그리고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 요 K 플러스 1일 때는 요 fx의 K 플러스 1제곱이 얘랑 얘 곱이잖아? 잠깐만. 이거는 K 플러스 1제곱이니까 fx의 K제곱하고 fx 하나 곱하면 얘가 되잖아. 네. 맞아? 이거를 곱의 미분으로 생각해서 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곱의 미분을 하려면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앞에 거 K 앞으로 나가고 요거의 K-1제곱에 여기다 뭐 곱해줘야 돼? 앞에 그 승리. 그렇지. 속미분인 f'x를 곱해줘 한다고.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오고. 맞아? 자, 나는 요 그대로 오지. fx의 전체 k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개쉽네. 그래서 요거가 답입니다. 이해하죠? 그다음에요. 저 뭐지? 69쪽에 4번 모르겠어요. 그게 뭐죠? 유형 10번에 4번. 유형 10번에 4번이야? 하나 더 볼게요. 유형 10번에 4번. 얘가요? 네. 일단은 요 지금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9라는 거를 아닌데요. 유형 10번에 4번이라며. 다음 맨 마지막 거예요. 이거. 예? 도함수의 활용 1파트 아. 유형 10번에 4번. 여기요? 평균값의 정리는 외우고 나서 이 문제를 푸는 건가요? 네, 그렇죠. 평균값의 정리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면 안 돼요? 또 x-a, fx-fa는 fc. 일단 평균값의 정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 다음에 평균 배달과 순간 배달이 같아지는 점. 왜 나한테 메롱이 열받게? C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라고. 알겠어? 근데 이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문제들도 나와. 잘 봐봐. 이 라지 fx를 그러니까 뭘 증명하는 거냐면 이거 막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이해할 필요 없어. 그런 걸 다 이해하라는 문제들은 빈칸으로 내지 않았어. 일단은 빈칸으로 냈다는 거는 위아래를 잘 살펴서 빈칸에 들어갈 걸 찾아보라는 얘기야. 알겠어? 문제가 뭐냐면 이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들에 대해서 도함수가 같으면 이 fx는 gx에다가 상수 k를 더한 거다. 이 정도로 이제 나타낼 수 있다. 이 라지 fx를 이렇게 놔보래. 그러면 요 함수 역시 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평균값의 정리. 그래, 이게 평균값 정리라고. 일단 여기 들어갈 게 평균값 정리야. 왜냐면 평균 배달과 순간 배달이 같다고 했으니까. 평균값 정리랑 비슷한 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지? 롤의 정리. 롤의 정리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걸 증명하는 게 롤의 정리야. 뭐가 있는 거예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 미분계수. 그러니까 자, FC가 0이라고요? F'C가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평균값의 정리로부터. 그러면 이때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x들에 대해서 이 도함수가 서로 같으니까, 도함수가 같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요 fx가 지금 얘였는데 이 지금 f'c가 결국 뭐가 된다는 거죠?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뭔 말이에요? 요 구간에 속하는 모든 x들에 대해서 도함수가 영. 서로 같으니까 영이다. f'c가 뭐가 돼요? 왜 0이라고 할 수 있죠? 왜 0이라고 할 수 있죠? fx-gx를 미분하면 f'x 빼기 g'x인데. 그렇지. 얘를 미분하면 f'x 빼기 g'x지. 근데 둘이 같으니까 얘가 0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걸 찾는 건데, 얘가 0이라는 거는 fx가 fa로 전부 다 같다라는 거예요. fx가 요 구간에서 전부 다 fa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fa로 같다라는 건 무슨 함수라는 거죠? fx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란 말을 모르는 것 같은데? 왜 0이라고요? 상수함수란 말은 하나의 값으로 계속 유지되는 걸 상수함수라고 해요. 아 진짜요? 얘가. 항등함수는 뭐예요? 항등함수는 y는 x가 항등함수예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 진짜요? 얘가 왜 0이냐고요? 네. 너 이건 어떻게 맞았어요? 네? 너 이거 어떻게 맞았어요? 찍어서 맞췄어요. 진짜. 얘가 지금 f'x 빼기 g'x가 서로 같대요. 그럼 f'c라는 거는 f'c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몰라요.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요. f 프라임 그러니까 f 프라임 어디 있죠? 아까? 아니, 맞지 않아요? 아 여기 있잖아 이 식이. 그럼 여기서 f 프라임 x가 이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인데 요 둘이 같으니까 이게 0이잖아. 아, 그러니까 얘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돼서 뭐 분자가 0인 거랑 상관이 없네요. 어쨌든 얘가 0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다의 빈칸에 들어갈 거를 찾으면 답이 5번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번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보통 중간고사인데 좀 더 나가는 학교들은 여기 단어도 포함은 돼요. 자, 오늘 할 내용이 사실 진짜로 미적분 언이에요. 오늘 할 내용이.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고 장난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더워 죽겠는데 열받게 하지 마요. 지금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볼 건데 요 어떤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한다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x 값들이 증가할 때 이거에 해당하는 함수 값도 증가한다면 이 구간에서 함수는 증가한다고 정의합니다. 거기까지는 이상 없나요? 이 구간에 속하는 어떤 x1, x2에 대해서 x 값들이 커질 때 함수 값도 그 구간에서 커지면 그 구간에서 함수 fx는 증가한다고 정의한다고요. 아 오케이. 이게 증가한다는 것의 정의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근데 그럼 이거를 반대로 쓰면 잘 봐봐. 감소. 함수가 여기서 일로 오면 이게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는 x 값이 커질 때 함수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거 하면 부딪힐 것 같아요. 하지 마요. 안 네. 보이잖아요. 그래도 흔들리면 팰 거야, 알겠어? 흔들리면 얘기해줘, 유나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얘기하지 않아요. x 값들이 커질 때 그것의 함수 값들이 커진다라는 것으로부터 증가한다를 얘기하는 거고 감소한다라는 거는 그럼 여기에 부동호가 바뀌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여기에 뭐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그렇게 지금 현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근데 얘랑 그렇게 장난치면서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부터 안 됐어요. 아니, 증가한다는 것의 정의는 정의야, 정의. 정리요? 증가한다는 게. 함수가 증가한다는 것의 정의는 네. 구간에 속하는 x1, x2에 대해서 네. x 값들이 커질 때 그것에 대한 함수 값들이 커지면 아, 얘를 저게 구간에서 화살표였어요. 더하기가 아니라. 예, 이거 화살표였어요. 미안해요. 더하기인 줄 알았잖아요, 지금까지. 똑바로 쓰세요, 글씨를. 아, 글씨를 똑바로 써라? 아니, 이래서 이해가 안 됐네. 아, 내 잘못이다. 스파이더맨 7만원짜리 게임 사는 너놈한테 들을 얘기는 아니겠는데? 진짜. 자, 알겠어. 엉망이 났잖아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미분을 배우잖아. 그럼 미분이랑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볼게. 이 도함수가 0보다 크면 구간에서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데 그 구간에서 도함수가 0보다 크면 그때 함수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거기까지 이해하니? 네. fx는 증가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 이거지? 왜냐면 구간에 속하는 모든 x들에 대해서 도함수가 0보다 크다는 거는 기울기가 다 양수라는 거지. 네. 맞아? 기울기가 다 양수인 함수를 그려봐. 그럼 다 증가하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구간에 속하는 어떤 x들에 대해서 도함수가 양수면 그 구간에서 함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아. 역은 성립하지 않아. 이게 중요해. 잘 들어. 어떤 함수 fx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얘가 도함수가 0보다 크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맞지 않아요? 맞아? 이게 안 돼. 뭐야? 이게 왜 안 되냐면 발레가 있어. 발레요? 자, 발레가 있는데 그 발레가 뭐냐면 이상한 소리 좀 안 내주면 안 될까? 입 좀 다물어 줄래? 어? 태권도는 없어요? 네? 자, y는 x 세제곱이요. 아, 발레라고 해서 태권도는 없냐고 하는 거야? 진짜 대단한 발상이네요. 자, y는 x 세제곱을 보면 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훌륭해요.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얘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는 함수 맞아요? 네. 얘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죠? 네. 근데 얘를 미분해봐요. 얘 미분하면 뭐예요? X제곱이 저렇게 3x 제곱이죠. 입 좀 다물어요. 3x 제곱이고요. 맞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3x 제곱이고요. x에다 0을 대입하면 0이에요. 맞아요?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도함수가 다 0보다 큰 건 아니죠. 뭐가 있다? 뭐가 있다?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으려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맞으려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기다 밑에다 써놓으세요. 이거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거 얘는 y는 x 세제곱이다. 그러면은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도함수가 그러니까 뭐가 맞는 명제냐면 함수가 증가하면 fx가 증가하면 그 구간에서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 등호 하나 때문에 틀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니? 훌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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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이해했냐고 너네 스스로 훌륭하냐고 나 말고. 난 내가 훌륭한 거 알아. 알겠어? 나 훌륭한 거 알기 때문에 너희가 얘기 안 해도 안다고. 어? 자 근데 그럼 반대로 얘기해봐. 함수 fx가 감소해.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포함하는 작거나 같다라고 한국어로 얘기해 줄래? 다시 뭐라고? 이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자 봐봐. 그래서 자 함수가 그래프가 봐봐 이렇게 생겼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A라는 점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하고 싶은데 잘 들어. 여기까지는 지금 미분계수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양수죠. 도함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다 양수.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도함수가 양수예요. 자 여기는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음수죠. 기울기가 음수니까. 그럼 요 A라는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죠. 그래서 요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할 거냐면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극대가요? 네, 극대. 그래서 요 점을 a라고 한다면 요 a라는 점을 우리가 극대점이라고 해요. 요 a라는 점의 함수값이 a, fa겠죠. 좌표가. 그럼 요 fa라는 거를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 무슨 값이라고 하냐면 극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요 극대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걸 쓰는 것도 옛날에는 수리논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알겠어? 극대의 정의가 선생님 때 배울 때나 너네 배울 때가 달라졌어요. 사실은. 알겠어? 그래서 극대의 정의가 뭐냐면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극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최대값도 극대값이죠. 여기서는. 맞습니까? 최대값이자 극대값이 맞아요. 극대의 정의는 요 A를 포함하는 어떤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아요. 그 구간에서의 가장 최대값을 우리가 극대값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이 극대값을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로컬, 어떤 지역적인 맥시멈 이렇게 얘기해요. 네? 로컬 맥시멈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에서 얘가 제일 최대라면 그때 극대가 된다라고 하고 그 값을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요? 왜 웃어요? 나도 알려주면 안 돼요, 문제? 아니, 선생님 더워서 힘든데 나도 좀 얘기해주면 안 돼? 근데요 잠시만요. 0이 되는 게 극대값이에요 그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 아니야? 얘기해줄게요. 기다려요. 아니 너무 앞서가지 마요. 자 들어봐. 여기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들에 대해서 조용히 해줄래? 모든 X들에 대해서 요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x는 a에서 최대가 된다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 극대가 된다라고 하고 그 값을 극대값으로 한다. 그럼 극대값이랑 극대값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얘는요 최대값이 요거 하나예요. 근데 극대값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요 A라는 점에 아주 작은 구간을 잡았을 때의 최대값이 된다면 우리가 그때를 극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미적분 언에서는요 그 미분 가능한 함수, 다항함수밖에 배우지 않아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미적분은 미분 가능한 수밖에 배우지 않는다고. 미분 가능한 무슨 함수밖에 안 배운다? 네, 다항함수밖에 배우지 않아서 그래프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게 그려지는데 요 극대가 되는 상황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림을 그려줄게요. 여기서 x는 a에서 극대가 돼요. 그리고 요 a라는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이런 점을 무슨 점이라고 했죠? 꼭지점. 네, 첨점이라고 했죠. 네? 그런 적 없어요. 첨점이라고 했는데 요 첨점에서도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극대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이랑 극대는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요런 거 불연속이죠. 요 불연속인데도 요 A라는 점에서 아주 작은 구간을 잡았을 때 최대값이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상수함수가 돼 있는 형태도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극대가 되는 상황은 요 네 가지가 전부인데 우리는 어차피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그런 다항함수만 다룰 거기 때문에 요 미적분 언에서 다루는 함수들은 대부분 저런 그래프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극대값을 어떻게 찾냐면 일단은 요 함수를 fx라고 해볼게요. 그럼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뭐가 돼요? 첫 번째는 네? f'a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고 요 x는 a라는 점에서의 좌우에 요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변하죠 지금?
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고 있죠. 맞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면 그 점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니? 네. 최준호 말해봐. 이거 이해했다고? 네. 한 번에? 예! 진짜? 조윤아 이해했어?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잘 봐봐. 이게 우리가 이제 극대점이랑 극소점을 찾아야 되는데 극대점을 어떻게 찾냐면 요 A라는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고 그 다음에 그 점의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어디에서 어디를 변한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했을 때 그때를 우리가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어? 이해 가니?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표예요. 극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극소를 그럼 어떻게 나 알았다며 이거. 네? 근데 극소는 어떻게 되냐는 게 무슨 말이냐. 극선은 그냥 반대. 극소는 반대지. 똑같이 0이고 그 점의 좌우에서의 도함수의 부호가 어디에서 어디를 변해? 도함수의 부호가 어디에서 어디를 변해야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변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극소일 거 아니냐. 맞아? 근데 구간을 만약에 막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서 잡으면 0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극소라고 얘기하지 않지. 이런 점들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여기까지. 그래서 극대, 극소를 판정하는 방법도 얘기했고요. 자, 결국은 이거예요. 잘 봐요. 결국은. 이거 하나가 오늘 할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만 할 줄 알면 한 50%는 하거든요. 일단 여기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요.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도함수가 0이 되는 이런 x를 먼저 찾습니다. 이런 x를 찾고 두 번째는 그 점의 좌우에서의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을 해요. 외우세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극점들을 찾고요. 극점들을 찾아서 네 번째는 그래프를 자연스럽게 이으면 돼요. 머릿속으로 집어 넣어볼게요. 극대점, 극소점을 합해서 극점이라고 합니다. 극대값, 극소값을 합해서 극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요건 이해했습니까? 다시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고 그 점의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을 한 다음에 모든 극값들을 찾아서 극점들을 찾아서 그걸 자연스럽게 이으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 예를 들어볼 건데 뭐 어떤 함수를 들어볼까요? y는 x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4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그럼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미분을 할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게 이제 지금 질문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첫 번째는 뭐 해라?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라고 했죠? 얘 미분하면 뭐예요? 3x제곱 빼기 6x인가요? 이거 뭐로 묶어요? 3x로 묶어서 x 빼기 2가 되죠? 요게 0이 되는 x가 뭐뭐 있어요? 그렇지, 0과 2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했어요? 좌우의 부호. 그렇지, x는 0과 2에서의 좌우의 누구의 부호? 네? 누구의 부호를 판단해라? 극한.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잘 봐봐요. 이렇게 쓸 거야. x가 0이랑 2랑 점점점. 이 점점점은 0보다 작다, 0과 2 사이다, 2보다 크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일 때 이 구간에서 이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표를 만듭니다. 알겠어요? 잘 봐요. 자, 0이랑 2일 때는 0이에요. 맞죠? 도함수가. 그럼 0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럼 0보다 작은 거,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고 해봐. 음수지. 이거 플러스예요. 맞아요? 이렇게 플러스로 씁니다. 0과 2 사이에서는 뭐 1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양수, 음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수죠. 2보다 큰 값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말은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면 감소하고 증가한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 같을 수도 있어요? 요 점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점이에요. 이런 점을 뭐라고 했죠?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점이에요. 여기는 뭐가 된다고 해요? 극소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극대값을 구하려면 요 0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처음 함수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x가 0일 때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4가 극대값이에요. 맞아요? 요 2라는 점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8 빼기 12 더하기 4 얼마? 8 마이너스 4 얼마? 마이너스 4 0이죠, 0. 오케이? 그래서 극소값은 0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부드럽게 연결해서 그려줘야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0일 때 일단 4를 지납니다. 그 다음 2일 때 0을 지나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3차함수의 그래프처럼 그려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근데 이 실수 전체에서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뿐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극값들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어느 구간까지는 증가하고 어디까지는 감소하고 너 이렇게 들어서 알겠니?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미분의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 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해 보면 얘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예요. 이걸 세 글자로 줄여봐요. 네. 네라고 하지 말고 대답만 해줄래요? 함수표. 조윤아 얘기해봐요.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전태일? 뭐가요? 근데 저기랑 저기랑 같을 수도 있어요. 0 사이에 두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될 수도 있어요. 뭔 소리야? 자, 이 지금 함수의 증가와 감소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를 세 글자로 줄여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줄여요 그걸? 내가 뭘 줄여보라고 했어요? 얘기해봐요. 뭘? 저 표. 함수의 증가와 감소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 표를 세 글자로 줄여보라고. 네가 방금 다 얘기했어. 함표. 아니, 함수의 증가와 증감표.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감표를 그릴 수 있으면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다. 너 질문이 뭐였어요? 네? 질문이 뭐였어요? 얘기해봐요, 다시.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인정 거죠. 마이너스가 요 마이너스 0 이거 말하는 거야? 여기서 0이라는 거는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값들을 집어준 거잖아. 이거 도함수의 여기랑 여기랑 같을 수 있냐고? 네. 같을 수 있지. 여기가 제곱이면. 제곱이면. 예, 여기가 1차식으로 또는 홀수 차항의 함수들로만 되어 있으면 부호가 그 점에서 변해요. 근데 여기가 짝수 차항의 함수가 있으면 2를 기준으로 변하지 않겠죠. 당연히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소하고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런 식이에요. 함수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해라고요? 감소하다가 감소하는 그 뒤에 나옵니다. 감소하다가 감소한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꺾어요. 그게 중간에는 0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함수가 감소할 때도 우리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감소할 수도 있고요. 위로 볼록하면서 감소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감소하고 감소하죠.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x세제곱이 그런 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럼 저기 극대값이 극소값이에요 저거? 이거는 그 값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너희가 나를 만난 포인트죠. 뭐죠? 네? 너희가 나를 만나서 그나마 이만큼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망한 점. 아, 망점? 인생의 뭐다? 인생의 망점. 인생의 망점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거를 망점이라고 하세요. 알겠어요? 네. 곡선의 개형이 변하는 점. 세 글자로 줄여봐요. 개형점. 곡선의 치지 말라고 이 그지 똥같 새끼야. 척개점. 곡선의 개형이 변하는 점을 세 글자로. 곡선의 개형이 개별점. 변하는 점을 너네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변점. 곡선의 개형이 변하는 점을 점. 곡선의 핸드폰을 보네. 아니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요 점을 요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우와. 알겠습니까? 너희가 날 만난 포인트죠. 왜요? 이해했죠? 모르면 알아두세요 그냥. 자, 그래서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극값인데 문제를 좀 보고 할게요. 문제를 좀 보고. 뭐야? 아니요. 잘 갔다 왔어요? 예. 안 갔다 왔어요? 나 집 갈래. 윤지가 일단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윤지야 잘 보고서 같이 다 했어요 벌써? 그 다는 안 했어요. 다 안 했는데 또 앞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점수 활용 원래 활용이 많아요. 일단은 자 봐봐요.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볼게요. 요 함수 fx가 감소하는 구간이래요. 자, 감소한다는 것은 도함수의 보호로 따지는데 왠지 몰라도 그냥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이 도함수의 보호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도함수의 보호가 감소한다는 건 도함수의 보호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네? 도함수의 보호가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알겠어요? 도함수의 보호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도함수를 구해보면 얘 도함수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3x 제곱 플러스 6x 빼기 9가 되죠? 그러면 요게 이제 3으로 묶어보면 내가 뭐 하려고 했지 까먹었어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를 3으로 나눠보면 x제곱 2x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인수분해 되죠? 뭐 이 정도는 그냥 암산으로 할 수 있지 않니? 인수분해? x 더하기 3에 x 빼기 1이니까 요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서 답은 10입니다.
이 f 프라임 x라는 거는 요거를 미분하라는 건데요. 자, fx를 이제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미분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도함수라고 얘기해요. 이걸 도함수로 얘기하거든요. 이거 다시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근데 미분을 하는 방법부터 얘기해 줄게요. 미분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니네 빨리 써!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차수를 앞으로 보내요. 3을 앞으로 보내고 여기서 빼기 1 하면 돼요. 그러니까 3x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6x가 되고 요건 1이니까 앞으로 나가면 그대로 9인데 0이니까 그냥 1로 바뀌어요. 그 다음 3은 미분하면 0이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함수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도함수가 이제 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하나 얘기해 줬고, 지금 이제 너가 오기 전에 설명한 거는 함수가 감소한다라고 하면 이 도함수의 부호로 알 수 있는데, 이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녹화 중이니까 모르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알려줄게요. 다시. 자, 볼게요. 자, 2번은요. 자, 봐봐요. 몇 쪽이죠? 18쪽이요. 몇 쪽이죠? 62쪽. 79쪽이죠. 자,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대요. 자, 감소할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았죠. 그러면 증가한다라고 하면 f'x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79쪽이에요. 79쪽. 79쪽. 맛있어요? 생존이요, 생존. 맛있어서 먹지 않아요. 생존. 선생님이 그 운동을 게을러서 내가 그렇게 웃어? 좀 고쳐야겠다. 선생님 어제 생존. 선생님 어제 생생정보통에 나왔거든. 그래서 거기서 나왔는데. 쌤이 나왔다고요? 어떻게 나왔는데 쌤이? 어? 쌤이 어떻게 나왔는데요? 이거 한번 보여줄까요? 그냥 뭐 인터뷰하는 거 나왔어요. 어디서 인터뷰했는데요? 한우 쫀득집이라고 아우. 알아요? 쩐데. 한우 쫀득집이라는 데를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아 몰라요? 나도 몰랐어요. 저 구불당에 있더라고. 진짜요? 근데 이제 가서 보양식 대결을 하는 건데 이제 인터뷰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인터뷰 좀 해줬지. 극점. 극점이라는 게 무슨 말인데? 내가 모르는 뜻이 있나? 극점이요. 쌤이 잘못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자, 요 도함수를 구해보면, 요 도함수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3x 제곱, 그 다음 2ax 플러스 3이죠? 네. 맞아요? 그럼 얘가 실수 전체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무슨 식을 이용한다? 그거요. 그 판별식. 네, 판별식을 이용합니다. 이거는 뭐 미적분이랑 상관이 없어요. 판별식 0이라고. 얘가 만족이 되려면 이거에 판별식을 쓸 건데, 판별 쓰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빼기 9죠? 네. b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두 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7개예요. 7개. 알겠습니까? 뭔가 작아야 되고요. 이해해요? 네. 왜 이렇게? 1, 2, 3, 1, 2, 3. 정리해볼래요? 네. 한별씩 연구가 작아야 요거 이해했으면 계산하는 거는 뭐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미적분원이 아니니까. 야. 왜? 수영장. 수영장? 정수? 뭔 머리요? 극혐. 아니 하지마 준우야 하지마. 야, 말 잘 들어 너. 그만해. 자 넘길게요. 네. 넘겨보면 자 3번은요 요 3차 함수가 요 구간에서 감소하도록 똑같은 문제죠. 그러면 이제는 하지 말라고. 요 도함수가 어떻게 돼? 도함수 구해봐. 얼마야? 네? 3x제곱 2ax 빼기 7이지. 네. 맞아? 요게 요 열린 구간에서 감소한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여기까지가 미적분원이고 여기서부터는 공통수학이야. 알겠어? 여기서부터 공통수학. 여기서 이 풀이 과정은 공통수학이라고. 네. 그럼 2차 함수가 요 구간에서 감소한다는 거는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고 했어. 맞아? 요 구간에서. 이게 무슨 구간이야? 열린 구간이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 마이너스 1과 어디, 마이너스 1하고 2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부호가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해 가나요? 맞아요? 그럼 제 이제 조건을 써볼까요? 그럼 어떻게 구하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1을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3 빼기 2a 빼기 7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빼기 A. 마이너스 4 빼기 2a네요. 요게 일단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요. 여기다 또 2를 집어넣었을 때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12 빼기 7이니까 일단은 5네요. 5 더하기 4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얘는 2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니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여기서는 a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나요?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와 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4분의 13 답이 1번이네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이해가 안 갈 만한 거는 얘가 감소한다는 거는 도함수의 보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갈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요 다음부터는 고1 과정이에요. 고1 과정. 알겠어요? 예, 이건 고1 과정. 이해가 안 갈 게 없어요. 얘는. 아 그만해. 제대로 정리해주면 안 돼요? 제대로 다 써야 돼요. 또 웃어요. 그만 웃으라 했죠 쌤. 쌤 그만 웃으라고? 어우 시끄러워. 왜 그러는 거야? 시끄러워. 시끄러워. 머리 아파. 왜 저러는 거야? 부족한 거 어디? 어디 부족해? 뭐야? 뭐야? 보여요. 착한 아이만 보이는 거였는데. 넘길게요. 자, 여기서 이제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도 살짝 다시 설명을 해주면, 자,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요 봉오리 진 것, 얘가 이제 극대값이에요. 봉오리 진 거. 얘가 지금 보면은 A라는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점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값, 얘를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극소값이라고 하고 여기도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극대값, 극소값은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이해하죠? 그러면 이 극대값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요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요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에요. 그리고 그 점을 기준으로 좌우에 이 부호가 바뀌어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요. 야, 조용히 좀 해. 아니, 말 좀 하지 마. 왜 이렇게 웃겨요?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를 말하거든요. 이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이 우리가 극대점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보라고 했는데 일단은 뭘 하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을 거예요. 그럼 도함수를 구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되죠? 불러봐요. 6x제곱 6x 빼기 12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먼저 찾을 거예요. 그럼 얘는 뭐로 묶어요? 6으로 묶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자, 나누는 거는 이 앞에가 지금은 플러스니까 나눠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일 때 나눠버리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눌 때 함부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건 중학교 때부터 많이 얘기했어요. 자, 그럼 얘는 이제 6으로 묶으니까 x 더하기 2에 x 빼기 1이죠?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2랑 1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찾을 거냐면 요 x가 마이너스 2랑 1을 경계로 이런 표를 만들 건데요.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런 표를 만들면 요 마이너스 2랑 1에서 지금 0이 돼요, 일단은. 왜냐면 마이너스 1랑 1일 때 요게 0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을 집어 넣는다면 음수랑 음수를 곱하는 거니까 부호가 플러스예요. 맞죠?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는 마이너스고 여기서는 플러스예요. 그럼 fx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증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고 요 점에서 우리가 뭐가 되냐? 극대가 된다라고 하고 극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극대가 되는 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거를 극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네. 자,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2일 때의 값을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을 각각 구해서 더하라고 했으니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 넣습니다. 그럼 f의 마이너스 2라는 건 계산해야 돼요.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 더하기 12 그 다음에 플러스 24 플러스 1이니 36에서 16 빼면 21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21이고요. 자, 1을 집어넣어버리면 5, 6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 둘을 더하는 게 답이니까 15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무슨 표라고 하냐면 윤지야, 함수의 증가와 감소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라고 해서 증감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꼭 알아두세요. 개 많아. 넘겨도 되나요? 여기가 존나 아파. 왜? 멍들었어? 몰라, 뭔가 나왔는데 아직도 아파. 여기 흔들렸니? 아, 흔들렸어. 짜증나. 못생긴 애가 앞에 있어가지고. 들렸어?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요 함수가 x는 3에서 극소값 4를 갖는다? 그러면은 어떤 그래프인지는 모르겠는데 요 지금 x는 3에서 극소값이 4래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조건을 이용하냐면 첫 번째는요. 여기에다 3을 집어넣었을 때 4라는 조건을 이용하겠죠. 자, 두 번째는 뭘 이용할 수 있죠? 이 3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다? 음수가 아니다. 얼마다? 0이다. 그래서 극대나 극소가 되는 점에서는 항상 기울기가 0이에요. 그래서 F'3이 0이라는 조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AB를 찾을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럼 일단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7, 그 다음 9A 더하기 3B 더하기 4가 일단 4라는 조건 하나 나왔고요. 자, 미분해보죠. 자, F'X를 구해보시면 3X 제곱, 그 다음 2AX 플러스 B죠? 네.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볼까요? 3 집어넣으면 27, 그 다음 6A 플러스 B예요. 그럼 6A 플러스 B 플러스 27이 일단은 0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두 개를 연립하시면 돼요. 뭐 연립이야 너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너네가 할래요? 그럼 A가 마이너스 6이고요. B가 9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3이에요. 이해하셨죠? 됐죠?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자, 6번은요. 요 f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요 닫힌 구간에서 함수 fx가 극대값을 갖는 모든 x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fx가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도함수의 부호가 0이 되는 점에서 좌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해야 되죠. 맞아요? 이게 극대의 정의예요. 알겠어요? 극대라는 것의 정의야.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는 거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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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도함수 그래프예요. fx의 그림이 아닙니다.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점에서는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변하니까 여기는 극소예요. 여기는 부호가 변하지 않았죠. 왜요? 부호가 변하지 않았죠.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니까 여기가 극대입니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해서 아니에요. 여기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니까 극대예요. 그럼 극대가 되도록 야, 잘 들으면 이해 가. 입 다물고 따라와. 아니, 왜 지금 왜 뭐가 아니라는 거야? 뭐가 아니래? 얘기해봐. 뭐가 아닌데? 저기 플러스요, 저기. 여기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잖아. 왜요? 여기가 위니까 플러스잖아. 함수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잖아. 도함수라는 게 부호가 여기가 플러스잖아. 이 구간에서 지금. 도함수? 이 도함수의 그래프잖아, 지금. 그냥 값이요, 값. 그래, 도함수의 그래프라고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4랑 8이니까 답이 10이야. 정신 차려, 정수야. 화내면 안 돼. 정수 화내지 마. 왜 화내요? 화냈어? 나쁜 아이네, 정수. 완전 나쁜 아이야. 정수 맨날 맞아요. 아야. 야, 더운데 열받게 하지 마. 더럽다고? 제가 주세요. 자, 죽지 마요. 그래도 확실히 나는 좀 이렇게 선생이 체질인가 봐. 이게 아프다가도 수업하면 좀 멀쩡해져. 공부할 때도 약간 그랬던 것 같기도 해. 약간 몰입해서 그런가? 이 집중. 자, 우리 강아지 흉내 내봤어. 자, f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강아지 키우는 사람? 저요. 준우밖에 안 키워? 막 으르렁 되니? 준우가 강아지. 준우가 강아지야? 뭐 그럴 수 있지. 자,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데, 자, fx의 그래프 경우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이거 안 보고 그려볼게요. 잘 봐요. 안 보고 여기 x축, y축 이렇게 그려봤어요. x축, y축. 그러면 잘 봐. 이 도함수라는 게 여기가 부호만 볼까?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그럼 여기 a라는 점까지
이 A가 될 때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거든?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라는 건 함수 fx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지. 맞아? 감소하고 있으니까 요 A라는 점까지 감소하게 그리면 돼. 알겠어? 대략 그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플러스거든? 그럼 여기까지 다 증가해. 그 다음 C부터 다시 어떻게 된다? C부터 다시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런 그래프야. 그럼 그런 거 맞는 게 몇 번이야? 5번이요. 그렇지, 5번이지. 알겠어? 5번 그림이 안 보이지만 이게 지금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함수는 감소하고 있고 C까지는 다 증가하고 있으며 C부터 다시 감소하는 그래프는 5번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막 뒤에서 이게 네.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알수 없어요?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계도 함수라는 걸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거를 구별하는 보기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하잖아. 이런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지표가 없다고 너희들한테 지금은. 이렇게 예, 그렇게 되는 건 없지만 여기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요것만 가지고 따질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몇 개를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두 가지만 더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얘기할 거예요. 3차 함수의 그래프 드디어. 블라블라 쓰는데 A가 0이 아니면 3차 함수가 맞죠? 그러면 하지 마요, 손가락. 분질러 버리고 싶으니까. 자, A가 0보다 크면 잘 들으세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어떨 때?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 세 가지. 그 음수까지 포함하면 전체는 6가지겠죠?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하나는 이렇게 되고요. 하나는 이렇게 되고요. 하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기준이 뭐냐? 이 그래프,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나누는 기준은 도함수의 뭘까요? 실근의 개수예요. 실근의 개수. 잘 들어.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인데 요 3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야? 2차. 그렇지, 2차 함수지. 맞아? 그럼 2차 함수는 0이 되도록 하는 그 실근이 최대한 몇 개까지 있을 수 있어? 2개까지 있을 수 있지. 그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가 첫 번째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그 다음 얘는 허근을 가질 때예요. 알겠어요? 경우가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2차 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경우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냐, 아니면 중근이냐, 아니면 허근이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잘 봐.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4차 함수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 4차 함수는 여기 블라블라 썼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그래프 개형을 나눌 건데 얘는 몇 가지가 있냐면 잘 생각해봐. 얘 도함수는 몇 차 함수야? 3차. 3차지. 그럼 3차가 0이 되도록 하는 거는 알파, 베타, 감마 3개까지 있을 수 있는데 요 3개가 전부 다 다를 수 있어. 요게 첫 번째 경우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중 어느 2개가 같고 나머지 하나는 그거와 다를 수 있어. 맞아? 지금 내가 뭐 했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 얘기했잖아?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이중근 2개가 같고 그거와는 다른 하나의 실근. 요런 거 하나 있을 수 있어. 그럼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3개가 모두 다 같을 때 그런 걸 무슨 중근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3중근이라고 합니다. 3중근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개가 허근, 두 허근과 한 실근 이런 경우 있어요. 이해합니까? 두 허근과 한 실근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럼 두 허근과 한 실근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있는 거고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허근이 하나고 나머지 2개가 실근인 경우도 있을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 뭐라고요? 허근 이 알파, 베타, 감마 중에 지금 2개의 허근하고 나머지 하나가 실근이라며. 그럼 허근이 하나고 나머지 2개가 실근인 경우도 있을까? 없어요. 왜 없을까? 혈낼 수가 없. 맞아요. 허근은 반드시 켤레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켤레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2개가 켤레가 된다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실근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4가지밖에 없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프의 특징을 잘 보시면 자, 첫 번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봤을 때 극값을 가지는 그래프는 몇 번 그래프밖에 없어요. 네? 극값을 가지는 그래프는 몇 번 그래프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습니다. 4차 함수를 봤을 때 자, 이거랑 이것들의 차이는 어때요? 전부 다 무슨 값들은 존재하죠? 극소값들은 존재해요. 하지만 극대값이 존재하는 그래프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4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게 극대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뭐 미정계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어느 하나를 a로 두시고 미지수를 미정계수를 그 다음에 얘가 극값이 존재한다 그런 a를 찾아라. 그럼 이 조건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갔습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아시면 되냐면 일단 다항함수의 그래프 1차, 2차, 3차, 4차인데 1차, 2차는 중학교 때 배웠고요. 3차, 4차의 그래프 개형이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하면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얘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다. 얘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로 이 그래프를 이렇게 나눈다. 두 번째는 이 실근의 개수가 각각 어떻게 됐을 때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를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3차랑 4차만 아시면 돼요. 5차도 물론 있지만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3차 함수의 도함수로 판별식을 쓰겠죠. 여기에서 판별식은 못 써요. 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문제를 보면 이해할 거예요. 짜잔, 8번 나왔어요. 자, 8번 보시면 얘가 극값을 갖는데요. 방금 얘기했죠.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1번, 2번, 3번 중에 뭐였어요? 그 두실근. 1번이었죠, 1번. 1번이 뭐였는데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이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 조건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도함수라는 걸 구해볼게요. 도함수 어떻게 돼요? 여기가 3x 제곱 빼기 2ax 더하기 3이죠.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려면 얘 어떻게 되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려면 무슨 조건을 이용한다? 판별식을 이용한다. 판별식 짝수 판별 쓰면 되죠? a제곱 빼기 9가 0보다 크니까 이거 인수분해 바로 되나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해를 바로 못 쓰나? 얘가 0보다 크려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a가 3보다 커야 되니까 답이 4번이 되겠네요. 내 말 이해하시나요? 안 어렵죠? 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도 똑같은데 자, 여기서는 이제 중간 계산이 어려워요. 잘 봐요. 똑같이 할 겁니다. 아, 얘가 구간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면 첫 번째 그래프니까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라는 걸 이용한다고 했지. 근데 얘는 실수 전체에서가 아니라 이 구간에서만 그래야 돼. 알겠어?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2ax 빼기 a인데 요게 0이 되는 게 요 구간에서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위로 볼록인 그래프죠. 그럼 마이너스 1과 1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은 뭘 이용해야 되죠? 이게 무슨 문제죠? 더 이상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미적분 어냐? 여기서부터의 풀이는 공통수학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공통수학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알겠어? 모르면 어쩔 수 없어. 지금부터 외워. 알겠어? 이런 걸 뭐라 그래? 근해 분리 문제라고 하잖아. 근해 분리 뭐 이용해? 함수값 고기 먹을 때 작은 판에 먹을 거야? 큰 판에 먹을 거야? 큰 판에 먹고 싶지 않아? 한 판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얘네 이용한다고. 알겠어?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 f 프라임 1도 0보다 커야 돼. 이 조건 이용하고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판별식 쓸 거야. 자, 판별식이 어떻게 되지? 여기 a제곱 플러스 3a지. 요게 0보다 커야 돼. 그럼 a로 묶어주니까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는 건 요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0보다 커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대칭축을 이용해 줘야 되죠. 요 축의 방정식이 뭐죠? 마이너스 2분의 b죠? 네. 이거 얼마야 그러면? 이 축의 방정식이 얼마야? 3분의 1 A. 3분의 그러니까 그럼 3분의 A. 3분의 a죠. 축의 방정식이 3분의 a인데 요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예요. 그럼 요 두 가지만 더 이용하면 되겠네요. 근데 제가 뭐 도함수가 0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아, 0보다 작아야 돼요. 미안해요. 예, 작아야 돼요. 부호 내가 잘못 봤어요. 훌륭한 학생이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어 볼게요. 자,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3a 빼기 3이니 마이너스 3a 빼기 3인데 이게 0보다 작으니까 3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두 번째는 f 프라임 1이에요. 자, f 프라임 1이라는 건 여기다 1을 집어넣을 건데 a 빼기 3이죠? 요 a 빼기 3이라는 것도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가 3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 전체들을 수직선에 나타내서 공통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잘 그려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3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네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3보다 작습니다. 3보다 작아요. 3보다 작다. 이렇게 썼어요. 높이를 다르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0보다 커요. 자,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과 3 사이다. 색깔도 다르게 해볼까요? 요거와 요거 사이. 그럼 이 세 개를 모두 다 지나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세 개를 모두 다 지나치는 건 저기밖에 없죠?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세 개를 모두 다 지나치는 거. 네? 세 개, 여기랑 여기를 전부 다 지나치는 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1번, 2번, 3번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건 어디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없나요? A가 0보다 큰 거. 잠깐만요. 작은 거 없잖아요. 0보다 이거 내가 뭐 틀렸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어. 이게 틀렸어. 판별식을 잘못 썼어. 이게 빼기네. 뭐야? 미안해. 뭐야? 그럼 여기가 이게 A가 0보다 작고 A가 3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게 0보다 작고 이게 0보다 작고 3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밖에 없어서 답 1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적분 내용은 확실히 적어요. 예. 미적분 내용 확실히 적고 요런 이제 근해 분리 문제들이 껴있으면 이 9번은 학교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중2잖아요. 이 정도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막 헬 이런 게 아니라 애들이 이제 틀릴 위험이 큰 문제다. 한판.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근해 분리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자, 10번도 좀 어려워요. 잘 봐봐요. 10번만 어렵고 뒤에는 쉬워요. 자, 4차 함수가 있는데 요 알파 감마에서 극소고요. 베타에서 극대일 때 k 값의 범위를 찾으래요. 자, 그럼 역시 뭐 할 거냐면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먼저 고려를 해보죠.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 3승 3kx 제곱 빼기에 3k 빼기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그러면 일단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자, 잘 봐봐. 4차 함수가 극대랑 극소를 다 가지면 아까 도함수의 실근이 어떻게 돼한다고 했죠? 서로 다른 세시근이라고 해줄래요? 다시 도함수가 실근이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세시근이 된다. 그러면 너네들은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질 조건 따윈 배운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고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1, 3k, 1창 없으니까 0. 여기는 마이너스 3k 더하기. 뭐가 들어갈까요? 1 들어가나요? 1, 3k 더하기 1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볼까요? 그럼 여기가 3k 빼기 1이죠? 그럼 마이너스 3k 더하기 1이죠? 마이너스 3k 더하기 1에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니까 이렇게 되죠? 0입니다. 됐죠? 그럼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더하기 1에 여기가 x 제곱에 3k 빼기 1의 x에 마이너스 3k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x가 뭐뭐 있냐면 마이너스 1하고,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떤 실근을 가져야 되니?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뭐가 아닌? 마이너스 1이 아닌,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이 조건을 이용해서 풀거든? 근데 문제를 또 봐봐. 문제를 더 보니까 이런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단하고 이런 게 써있네. 단. 봐봐. 알파는 0보다 작대.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베타랑 감마는 0과 3 사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그 서로 다른 두 실근 역시 0과 3 사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이용하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풀이 과정이 길어집니다. 자, 봐봐요. 여기다 해볼게요. 근데 여기 칸이 작아요. 자, 이 식을 볼 건데 이 2차 함수는 0과 3에서 서로 다른 두 식근을 가져야 돼요. 또 근해 분리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또 근해 분리 문제야. 첫 번째는 얘를 gx라고 놔볼게요. 얘를 g. 알겠어?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은 거? 0 집어넣은 게 일단은 0보다 커야 돼요. 0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마이너스 3k 더하기 1인데 이게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 집어넣으면 9 더하기 9k 빼기 3 빼기 3k 더하기 1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여기가 6k 그 다음에 플러스 7이죠? 요게 0보다 크다는 건 이 계산하면서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게 맞아요. 마이너스 6분의 7보다 큽니다. 이해했죠? 함수값 판단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 이용해라? 판별식 이용하라고 했죠? 자, 판별식 씁니다. 요게 gx예요. 여기서 판별식 쓰시면 3k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 그럼 플러스 12k 빼기 4죠. 요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9k 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요.
3으로 나눠볼까요? 3k제곱 2k 빼기 0보다 크다는 건 1, 3, 1,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게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k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k가 3분의 1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 또 뭐도 이용해줘야 되냐면 대칭축도 조사를 해줘야 돼요. 굉장히 귀찮죠. 이 세 번째는 축. 자, 축의 방정식이 얼마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했어요. 그럼 2분의 누가 그렇게 합분하죠? 그 다음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이 어디 사이 있다? 0보다 크고 3 사이 있다. 그럼 2를 곱하고 1을 빼주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얘가 얼마죠? 얘가 k가 얘가 3분의 1보다 작은 거죠? 여기 위에다 쓸게요. k가 3분의 1보다 작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3분의 1 사이가 되겠네요. 이해하죠? 그럼 이것들의 모든 공통 범위를 구해 주셔야 되죠. 이것들의 모든 공통 범위를 구해 보시면 뭐 수직선을 살짝 그려서 해볼까요? 칸이 없네요. 여기다 살짝 그려볼까요? 살짝 그려보면 이 첫 번째는 요거 뭐였어요? 얘가 3k가 1보다 작으니까 k가 3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요. 3분의 1이 더 크지 않나? 3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7 얘를 지웠을 때 요게 이제 마이너스 6분의 7 이 마이너스 6분의 7보다는 커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는 또 크대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 여기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또 작고 마이너스 이거 왜 가운데 있어요? 마이너스가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아 이렇게 틀리면 좀 짜증나요.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또 여기 있죠. 마이너스 1이 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도 여기 있죠. 그리고 3분의 1보다 또 크다? 그럼 여기밖에 없네요. 범위가. 이해가요?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6분의 1보다 6분의 7보다 크다. 요 범위밖에 없어요. 세 개를 전부 다 만족시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6분의 7이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7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랑 얘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플러스 6분의 7입니다. 자, 어렵죠? 네, 어렵죠? 오늘 푼 문제 중에 얘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네. 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면 대부분 애들이 수학을 포기합니다. 알겠어요? 이제 할애와 안 할애로 구별이 돼요. 일단은. 그럼 안 할 애들은 좀 미안하지만 3등급 이하예요. 그러니까 현재 3등급 이하라고 했어요. 이하. 포함이 된 애들도 있습니까? 3등급 이하 애들은. 근데 이제 캐퍼가 달라요. 캐퍼가 다르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1등급이 요만큼 있고 2등급이 요만큼 있고 3등급이 이만큼 있잖아요. 이 중에 한 3분의 2부터는 수학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고 자, 남은 게 잘 들어봐. 너네가 남은 게 미적분 1, 미적분 2, 확통 기하 중에 어떤 걸 하고 안 하고가 또 나뉘잖아. 근데 기하랑 미적분 2는요 일단 어려워요. 일단 그냥 미적분 2 자체가 어려워서 안 하는 애들도 많고요. 뭐 기하랑 확통은 선택이기 때문에 미적분 2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조금만 해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진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은 기간 지금부터 이제 수능 100일도 안 남았거든.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그럼 너네는 1년 플러스 100일이잖아. 맞아? 그것만 해도 수능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알겠어요? 진짜요? 예, 그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지금까지 11년을 공부한 거를 이제 커버를 쳐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11년간 놀았어도 지금 남은 1년 100일만 제대로 하면 원하는 대학은 다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서울대? 네, 갈 수 있어요. 진짜요? 예. 저희 못 가. 내신이 어제 선생님이 말해줬는데 수능 1등 전부 다 100점 맞아서 서울대 못 간댔는데. 왜냐면 정시에도 요즘은 그 내신이 포함되기 때문이긴 해요. 예. 태일이 지금 근데 할 수 있어요. 몇이지? 아니 수능을 올 1등급 맞으면 서울대는 못 가도 지방의대는 갈 수 있어요. 오케이? 의대를 왜 가요? 지방의대가 서울대보다 더 어렵습니다. 의사를 왜 해요? 근데 그러니까요. 의사 의사도 막 나중에 돼도 어. 오래 걸리잖아요. 힘든데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의사 근데 그러니까 쉬운 일 얘기해봐. 그럼 쉬운 일. 쉬운 일이요? 뭐가 쉬워? 나 쉬워? 배관공. 배관공 쉬워? 네. 야, 배관공 지금 나가서 땅 파고 파이프 심어야 되는데 쉬워? 이 날씨에?
네. 쉬운 거 하나만 얘기해봐. 일론 머스크 쉬워? 네, 쉬워요. 일론 머스크 일주일에 90시간 이상 일하는데 쉬워? 일주일이요? 네, 그만큼 돈을 엄청 일주일에 그만큼 돈 줄 할것 같은데. 자, 니는 일단 기본 그 수학을 배운 학생으로서 자, 그만큼 하니까 돈을 버는 거야. 이 역은 성립하지 않아. 돈을 줄게 그만큼 해라. 이건 성립하지 않아. 능력이 없잖아, 너네가. 자, 봐봐. 버튼을 누릅니다. 어? 어? 일론 머스크가 왜 웃어? 자, 봐봐. 자, 봐봐. 여기 봐. 알았어, 얘들아. 너 그까 보여. 근데 내가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야, 조용히 해봐.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한 지금 20대 후반 애들, 20대 후반 애들이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맞은 애들이거든? 한 7년 전부터 코로나였잖아. 그러니까 걔네가 10대 때니까 한 20대 후반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25 정도부터. 근데 걔네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마인드가 좀 이상해. 마인드가 좀 이상하고 지금 20대 초반 애들 있잖아. 20대 초반 애들은 오히려 마인드가 또 좋아. 왜요? 어? 그러니까 마인드가 좋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힘들게 일을 해서 버는 어떤 수입에 대해서 당연하다 생각해. 근데 20대 중후반 애들은 어떻게든 쉽게 벌려고 하거든? 쉽게 벌 수 있는 거 없어. 진짜요? 쉽게 벌 수 있는 거 없어. 있어요. 뭐가 있어? 하나만 예를 들어 나도 해보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하면 쉬워? 네. 어떻게 쉬워? 편의점에 혼자 24시간 일해서 월 250, 300 받는 게 쉬워? 내일 아빠가 그걸로 월천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월천. 자, 알았어, 봐봐. 야, 봐. 너희랑 얘가 안 할래. 봐봐. 왜는 반말이고. 자, 도함세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이 fx가 최소일 때 x를 구하래.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도함세 그래프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도함세의 부호가 음수냐 양수냐를 가지고 fx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따지라고 했지. 그럼 여기 a까지는 부호가 음수니까 감소하고 있어. 감소. 그러다가 잘 봐. a부터는 부호가 다 어때? 다 양수예요. 다 양수지. 그럼 얘는 A네, 함수가 A. 증가하고 있다고. A는 어떻게 증가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린 거야. 알겠어?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fx가 최소일 때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a라고. 알겠어? 쉽지? 안 쉬워? 자, 도함수의 부호. 이 x축을 기준으로 밑에 있으면 부호가 음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음수면 함수 fx는 감소하고 있다고. 이 구간에서는 감소하고 있다고. 여기서부터는 부호가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네. 그거는 아까 거기에 저리 가. 다시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빨간색은 어떻게 나와요? 이 빨간색이야? 아까 그거예요. 아까 그게 무슨 말이죠? 아까 그 그래프 여러 개 있어요. 아니 그거랑 상관이 없고요. 이 지금 도함수의 부호가 a보다 작을 때는 음수잖아. 음수일 때는 함수 fx는 감소하고 있다고. 근데 이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그렸을 뿐이야. 어떻게 감소하는지 몰라.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그린 거야. 알겠어? 뒤에는 여기 a부터는 부호가 다 플러스지. 부호가 플러스라는 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서 a일 때가 최소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이해했어? 조윤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얘들아 잘 들어.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잘 들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그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야.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거를 배웠었어. 최대 최소의 정리는 뭐야? 이건 다 배웠어. 여기 있는 애들. 뭐야? 닫힌 구간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면 반드시 그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최대 최소의 정리. 그러니까 그게 뭔지 얘기해 줄래? 닫힌 구간 AB에서 함수 fx가 뭐면? 아파서. X가 연속이면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였어. 요거는 함수의 연속 단원에서 배운 거야. 알겠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최대 최소를 구해볼 건데 그냥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어. 얘 최소값 구하려면 일단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보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 12x의 3승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지. 얘 뭐로 묶어? 12x로 묶어줄래? 그럼 x제곱 빼기 x 빼기 2니? 요것도 정리하면 뭐가 되니? x 빼기 2에 x 더하기 1이니? 그럼 요게 0이 되는 게 뭐다? 마이너스 1과 0과 2입니다. 근데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아까까지는 우리가 증간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이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4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지면 도함수가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어요. 물론 이게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조사를 해줘야 되는 거는 요 점과 요 점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이랑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를 빠르게 집어넣어 봐요. 3 더하기 4 빼기 12 더하기 18이니까 60, 13이네요. 이때는 13이야. 됐죠? 자, 2일 때도 빠르게 집어넣어 볼래요? 48이죠? 그 다음에 8, 4, 32, 48 없어졌네요. 그럼 플러스 18이니까 마이너스 얼마예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밑에 있어요. 그래프가. 이해가요? 얘가 그래프가 잘못 그렸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2일 때 훨씬 밑에 있는 이런 그래프다. 14. 마이너스 14예요. 그럼 답이 마이너스 14가 되겠네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넘길게요. 넘기면 안 되니? 사진이요. 아, 이거 뭐 영상 봐도 돼요. 아, 이거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3개인데 극소가 여기랑 여기니까 누가 더 작으냐? 이걸 판단하라. 이 얘기뿐이에요. 자, 넘겨서 13번 보시면요. 자, y는 x제곱 빼기 1의 그래프를 움직이는 점 p와 5, 마이너스 2 사이 거리를 l이라고 하자. 그때 l제곱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 위를 움직이는 점 p라고 했으니까 p라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둘 거야? a, a제곱 빼기 1이라고 놔볼래? 맞아? 이 위에 있으니까. 그럼 l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요 두 점 사이 거리거든? 그럼 5 빼기 a의 제곱. 여기서 이거 뺄까? 여기서 이거 뺀다. a 빼기 5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거야. a제곱 빼기 1에서 얘를 빼니까 플러스 1의 제곱. 이거에 루트를 씌우는데 제곱하면 이게 되겠지. 맞아? 이해 갔어? 그럼 얘를 이제 전개해서 얘 전개하면 뭐가 되니? 전개해 보실래요? a 4제곱 그 다음에 2a제곱에 a제곱이니까 그렇지 3a제곱에 마이너스 10a에 플러스 26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 fa라는 함수로 두시고 이거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으니 방금 한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4a 3승 6a 마이너스 10 그럼 요게 0이 되는 게 궁금한데 요게 0이 되는 게 a가 1이네요. 딱 보면 알죠? 4, 6 빼기 10이니까 1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조립제법을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조립제법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서 1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4 그럼 인수분 해버리면 a 빼기 1에 얘가 지금 4a제곱 4a 플러스 10이죠. 네. 그럼 여기 뒤에 있는 2차 함수는요. 2차 방정식은요. 그치. 허근을 가져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허근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냐면 요 a가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만 판단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a-1을 가지고 있으니까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은 음수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요. 맞아요? 그럼 요 fa라는 거는 요 점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극소가 되는데 그래프가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요 극소라는 점에서 곧 최소가 돼요.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서술형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반드시 뭐라고 해줘야 되느냐? 증간표를 그려서 a는 1에서 극소이자 최소이다. 이런 표현을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 감점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게 답입니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얘가 4, 30, 20. 이게 답이네요.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자, 5분만 쉬었다가 화장실만 갔다 오시고요. 이 두 번째 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씩. 답이 뭐예요? 20. 뭐라고요?